먼저 이제 블렌더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생긴 블렌더고요. 이렇게 보시면 슬라이딩으로 여기 위에가 스위치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아래로 이렇게 내리시면 건전지를 넣을 수가 있고요. 안쪽에 위가 음극이고 아래가 양극이에요. 그리고 반대편 두 번째 안쪽 말고 바깥쪽에 넣을 때는 이렇게 양극이 위로 음극이 아래로 가게 넣어주시고 슬라이드로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시면 블렌더가 네, 완성입니다. 그 다이소 블렌더도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추천을 많이 드리진 않고요. 요 화장품 블렌더들은 요 날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톱날이에요. 이런 톱날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품용 날을 쓰게 되면 유화 과정에서 너무 많은 거품이 발생을 해버려서 거품을 가라앉히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네, 종이컵은 블렌더 때문에 찢어질 수가 있어서 되도록 플라스틱이나 네, 유리컵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오늘 배우신 이후에 좀 본격적으로 화장품을 만들어 보고 싶으시다 하신 분들은 필수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10,000원 정도 하는 전자저울이 있어요. 저희 베이킹에서 사용하는 작은 저울이 있는데 그런 전자저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블렌더는 이제 필수인데 그거 말고 오늘은 이제 일반 컵을 쓰지만 화장품 만드는 용으로 전용 컵을 따로 사셔가지고 유리컵을 쓰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미리 저는 원래 저의 사랑하는 소맥잔을 오늘 화장품용으로 쓸 건데요. 네, 지금 이게 그 컵 중에 계량컵이라는 게 있어요. 베이킹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컵들을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제품을 집에서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만들 제품은 크게 3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 얼굴을 씻어야 되니까 세정제를 먼저 만들어 볼 거고요. 두 번째로 유화에 신경 안 쓰고 한번 막 섞어보는 실험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진짜로 유화 과정을 좀 고민해서 섞어보는 혼합하는 실험을 좀 해볼 겁니다. 먼저 세정제를 오늘 지금 만들 건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병이 지금 거품 용기라고 해요. 저희가 집에서 폼 클렌징 말고 오늘은 이제 약간 워터 계열의 폼 클렌징을 만들 거고요. 거품 용기를 사용하는 제형을 만들어 볼 겁니다. 앞에 이제 분리하셔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걸 에탄올 스프레이로 한번 뿌려줬고요. 이 병도 이렇게 안쪽에 한번 씻어서 네, 말려주겠습니다. 에탄올이 남으면 안 되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남아도 괜찮습니다. 에탄올이 있으면 에탄올도 화장품 용도로 사용을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잔여물이 남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문제되지 않도록 네, 레시피를 짜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세정제를 만들 건데요. 세정제 만드는 데 들어가는 제품은 먼저 요 어성초수. 참고로 오늘 만드는 모든 레시피는 여드름성 네, 뾰루지 피부를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요즘 마스크 때문에 자꾸 여기 쓸려가지고 뾰루지가 올라와서요. 제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레시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어성초 워터를 준비를 해주세요. 어성초수는 병풀하고 이제 많이 얘기가 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피부에 트러블이 났을 때 그런 염증을 조금 가라앉혀주는 효과를 갖는다라고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거품을 내야 되잖아요. 거품을 만들어줄 애플워시라고 하는 천연 계면 활성제를 사용을 할게요. 그리고 찾아보시면 이렇게 생긴 병에 코나코파라고 적혀져 있는 물질이 있을 거예요. 얘도 오늘 사용할 계면 활성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추출물 2개가 필요한데요. 어성초 추출물이고요. 네, 갈색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갈색의 병풀 추출물 준비해 주세요. 추출물들은 이제 피부, 자극되어 있는 피부에 조금 염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네, 동의보감에 적힌 염증 완화용 친구 둘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세수하고 나면 얼굴 땡기죠? 그래서 얼굴 땡기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글리세린 준비를 할게요.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중요한 방부제. 저희가 방부제로 사용을 할 원투 헥산디올을 준비해 주세요. 원투 헥산디올은 최근에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했을 때 방부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물질이고요. 각 물질을 보시면 서로 모두 점도가 다르다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정제를 만들 때는 블렌더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디 갔니? 저희가 나무 막대를 보내드렸어요. 해서 나무 막대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우드 스틱을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네, 지금은 세정제를 만들 거기 때문에 거품이 너무 많이 나면 용기에 옮겨 담을 수가 없어서 살살살 섞어줄 우드 스틱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이제 제품들, 그러니까 원료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제가 2개의 원료를 준비를 했어요. 애플워시하고 코나코파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애플워시는 음이온의 계면활성제예요. 음이온기의 계면활성제고 거품을 굉장히 부드러운 거품을 만들어준다라는 효과가 있고 음이온 계면활성제는 일반적으로 얼굴을 세정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세정력이 좀 좋은 거에 속하는 제품이에요. 저희가 4가지의 계면활성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가장 세정력이 좋은 건 애플워시입니다. 코나코파라고 하는 이 물질은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여서 피부의 자극은 굉장히 적은 물질 중에 하나예요. 세정력은 애플워시에 비했을 때 조금 떨어지지만 애플워시와 혼합했을 때 다른 계면활성제가 더 잘 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너지를 낸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많이 혼합해서 씁니다. 2개의 pH는 애플워시는 pH 7 정도 그리고 대실 코나코파는 pH 11에서 12 정도로 나올 거고요. 2개를 혼합을 해서 pH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pH 페이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얘기한 pH가 한 11, 12면 되게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화장품에서 저희가 허락되는 pH는 pH 3부터요. pH 11까지 좀 러프하게 저희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세정용으로 쓰는 거는 pH가 높아도 크게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로 씻어내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레시피는 이렇게 사용을 할 거예요. 제가 코나코파를 쓰는 거는 저는 이 세정제, 이 폼클렌징을 저희 애기랑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나코파를 섞는데요. 코나코파의 장점은 눈이 따갑지 않아요. 거품을 내도. 그래서 아이들이 쓰기에 굉장히 적절한 레시피여서 이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세정제가 가장 쉬운 이유는 바로 병에 담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계량컵 다들 받으셨죠? 이 계량컵으로 어성초 술을 넣을 건데요. 제가 며칠 전부터 이 모든 물질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밀도가 다 달라요. 근데 화장품 용품들은 화장품을 섞을 때 저희가 그램 단위로 섞다 보니까 따로 밀도 계산을 원래는 안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 2개로 저울 대신 써야 되다 보니 제가 밀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량 스푼 버전으로 섞어주시면 돼요. 먼저 이 컵에 한 어성초 술을
50 정도를 담으시면 대략 55g에서 57g의 그람수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담아서 50을 맞춰주세요. 자, 50을 맞췄고요. 맞춘 병에다가 부어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애플워시를 넣을게요. 자, 요거고요. 요 계량컵으로 60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어성초수하고 다르게 농도가 약간 점도가 있다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60을 또 부을게요. 자, 점도가 달라서 두 개의 물질이 이제 혼합되는 게 안개처럼 모락모락 올라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다음으로 자, 코나코파예요. 코나코파는 요걸로 쓰겠습니다. 요 큰 걸 제가 대문자 T로 얘기를 할 거고요. 작은 건 소문자 T로 측정을 할게요. 코나코파는 총 15g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문자 T, 네, 큰 쪽으로 3번, 3수저 넣어주시면 돼요. 가득으로 해주시면 기준은 모두 가득입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찰랑찰랑. 약간 물엿 같죠? 지금 제가 알려드린 저 애플워시의 코나코파는 저것 자체 양을 조금 더 증가시켜서 사용을 하시면 저 두 개만 두고서 네, 어성초수랑 이런 첨가제 다 빼고 저거 두 개에 글리세린만 섞으면 우리 섞을 때 저 코나코파 양을 조금 더 증가시켜서 30g 쓰시면 털거지용으로도 쓰실 수 있어요. 자, 사용한 거. 자, 코나코파 다 넣어주셨죠? 코나코파까지 넣으면 이만큼 차요. 자, 다 넣은 후에 이 작은 수저로 이제 나머지 첨가제들을 모두 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어성초 추출물부터 할게요. 이 작은 수저가 대략 한 1g 가까이 돼요. 어성초 추출물에서는. 그래서 3번 작은 수저로 넣어주세요. 자, 다음으로 저는 병풀을 넣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작은 쪽으로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색깔이 약간 오묘하게 갈색이 좀 들어갔어요. 자, 이제 보습제 글리세린을 넣겠습니다. 보습제 글리세린, 네, 이렇게 3g 넣어줄게요. 자, 마지막으로 방부제인 헥산다이올을 넣으면 네, 얘는 끝입니다. 2번 2g 넣어줄게요. 보통 화장품에는 방부제를 전체의 한 1%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통 한 1g을 쓰는 게 이제 100g, 화장품 전체 100g을 만들 때 1g을 사용을 하는데 세정제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변질될 위험성이 더 높기 때문에 저는 2g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다 넣으셨으면 뚜껑을 닫아주시고요. 한번 위아래로 흔들어서 좀 섞어주겠습니다. 자, 섞였어요. 혹시 만들어진 pH가 궁금하시면 pH 페이퍼를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되는데 자, 보시면 지금 보이시나요? 네. 약간 초록색으로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제가 뒤에 pH 페이퍼를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pH 지금 제가 만든 제품은 pH 7 정도가 나왔습니다. 코나코파가 11 정도 들어갔지만 pH 11에 코나코파가 혼합이 되었지만 나머지 제품들이 pH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pH 쪽으로 pH가 좀 쏠리는 현상들이 화장품에서는 나와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얼결에 지금 혼합이 되면서 pH가 한 7 정도로 내려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세정제들이 이 정도 중성에 조금 가깝거나 혹은 약간 알칼리성에서 pH 한 8, 9 정도대에서 세정제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혼합했을 때 이렇게 세정제가 pH가 바뀌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자, 네, 굉장히 허무하지만 네, 지금 벌써 여러분들께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폼 클렌징 하나를 완성을 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집에서 쓰는 건 화장을 지우는 용도는 아니어서 이제 그냥 세수용으로 쓰이고 있고요. 지금 액상이잖아요. 이런 액상 제품을 점도가 있는 제품으로 바꾸면 폼 클렌징이 되고요. 지금 저희가 만든 것처럼 이렇게 액상 그대로 쓰게 되면 거품 용기를 쓰시면 이렇게 거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애플워시하고 이제 코나코파 때문에 거품이 좀 이렇게 통통하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통통하게 나온다는 걸 저희가 밀도가 좋다고 얘기를 해요. 예, 이런 걸 만들어주는 게 이제 저 코나코파가 좀 들어가면 애플워시만 썼을 때는 이렇게 쭉 가라앉는 현상이 있는데 코나코파를 쓰면 좀 약간 더 탱탱하게 유지가 되는 현상이 그런 성향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네. 이걸로 세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애기 거 하나가 완성이 됐군요. 네, 여기까지는 전혀 어렵지 않으시죠? 세정제가 사실 만드는 것 중에 난이도가 제일 낮아요. 그래서 저희가 화장품 자격증 도전하실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비누하고 세정제거든요. 네, 이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자, 이제 한번 사용하신 제품들 네, 이거 특히나 이거 이제 계면활성제 쓰셨으니까 한번 물로 다 헹구고 오시고요. 네, 사용한 것들 한번 헹군 후에 바로 이제 로션 만드는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장비 정비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필요한 제품들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똑같이 어성초수 쓸 거고요. 이번엔 저희가 로션을 만들 거니까 일반적인 계면활성제가 아니라 로션에 섞을 오일이 필요해요. 저는 2개의 오일을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는 호호바고요. 하나는 녹차씨 오일이에요. 이 두 오일은 지금 보시겠지만 찰랑찰랑 점성이 없어요. 점성이 좀 적은 오일들을 선택을 했고요.
점성이 적은 오일들은 이렇게 물에 혼합시키는 게 좀 편해요. 왜냐하면 점도가 약하기 때문에 혼합이 조금 믹싱이 좀 편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마스크 때문에 트러블이 난 피부에 사용을 하는 지질 성분이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형의 물질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추출물 2개도 준비를 해주시고요. 똑같이 보습을 위한 글리세린과 헥산디올이 들어갈 거예요. 자, 대략적으로 지금 선택한 제품들은 어성초와 병풀같이 약간 소염이나 항염이 있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는 천연물을 사용을 할 거고요. 호호바 오일은 오일들 중에서 피부 지질막하고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흡수도도 좋고 피부의 퍼짐성, 그러니까 발렸을 때 되게 부드럽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발림성이 우수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녹차 오일을 쓸 건데요. 뭐 흔히 녹차 오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녹차 씨에서 추출한 오일이고요. 참깨 짜듯이 짠 오일이고요. 얘네가 보습력이 굉장히 좋은 오일 중에 속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한 상온 유화제 얘를 빼먹을 뻔했군요. 네, 지금부터 사용할 가장 중요한 친구 상온 유화제도 준비해 주세요. 헥산다이올은 앞에서 얘기한 방부제 역할을 해줄 친구들이고요. 글리세린은 이제 보습제로 사용을 할 건데 2개의 구조를 보시면 둘 다 알코올 3개가 달려있는 친구들이에요. 그 피부 지질막에 트라이아실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알코올 3개짜리가 달려있는 친구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유의 물질들을 사용을 하면 유유상종이라 좀 혼합이 잘 된다는 특징이 있어서 피부의 보습을 증여할 때 이 친구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재밌는 건 슈가에서 요 알코올이 2개 이상 달리기 시작하면 미생물이 얘네들을 분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성이 있는 알코올류, 알코올 2개 이상 달린 친구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방부제의 효과도 가지고 있어서 2개를 화장품에서, 특히나 천연 화장품류에서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온 유화제라는 걸 쓸 건데요. 이런 하얀색, 끈적끈적거리는 점성이 있는 물질이 갔을 겁니다. 고분자예요. 폴리아크릴레이트라고 하는 물질이고요. 이 물질의 특징은 원래 피막 형성제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얼굴에 코팅을 해주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막을 씌워서 이런 어성초 이런 물질들, 화장품 성분들이 바깥으로 날아가지 못하도록 그런 피막을 형성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의 특징이 점도도 가질 수 있고요. 수상 유화를 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를 섞으면 일부러 인위적인 HBl 지수가 있는 유화제를 섞지 않아도 물층과 기름층이 섞인다라고 하는 게 알려지게 되면서 요즘 DIY 화장품계에서 굉장히 핫하게 등장한 고분자 물질이에요. 저희는 오늘 점도와 유화를 시키기 위해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집에서 실제로 만든 망친 친구예요. 보시면 주룩주룩 거리는 게 보이시죠? 완전 망친 거고요. 요건 이게 망친 친구. 그래서 이 망친 친구를 소생시키기 위해 상온 유화제를 조금 더 넣었더니 이런 형태의 보이시죠? 점성이 좀 있는 친구가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제가 여기서 상온 유화제를 1g을 조금 더 넣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완전 이제 떨어지지 않는 끈적끈적한 크림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저의 바디로션으로 이제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망쳤지만 심폐소생을 하다가 좀 실수한 케이스인데 이렇게 만들어져도 괜찮게 제가 상온 유화제를 넉넉하게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드리는 레시피의 상온 유화제의 양은 로션 제형 정도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점도만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양을 늘리시면 크림이 완성될 거고요. 양을 줄이시면 에센스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이는 재료들 보이시죠? 자, 제가
그냥 첫 번째는 한번 막 섞어 볼게요. 막 섞어도 섞이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의치 말고 저 안에 적혀져 있는 거를 계량 스푼 버전으로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일단 수상층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섞겠습니다. 자, 계량컵 60 정도로 어성초수를 넣어드릴게요. 엄마, 우리 그렇게 있어서 왔어. 자, 계량컵 섞고 이제 계량 스푼으로 녹차씨 오일하고 호호바 오일 계량 스푼 1개씩으로 할게요. 네, 오일 넣어서 이렇게 침물이 일어나셨고요, 지금. 자, 이제 나머지들도 그냥 막 섞겠습니다. 병풀도 넣고 어성초도 넣을게요. 글리세린도 두 개 넣어주고 산다이올도 넣어주고 전 이제 상온유화제 넣을게요. 여기 작은 수저로 한 번 넣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막 넣었습니다. 자, 막 넣은 상태에서 블렌더를 넣고 돌려볼게요. 지금 막 덩어리가 막 떠다니고 난리가 났어요. 네, 막 섞었더니 로션이라 하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이렇게 에센스, 네, 거의 뭐 에센스에 가까운 제형이 만들어졌네요, 저는. 네, 그냥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에센스가 돼버렸습니다. 블렌더 때문에 기포가 생겼으니까 기포를 좀 가라앉혀 주기 위해서 한번 우드 스틱으로 이렇게 저어주시면 기포 가라앉은 걸 조금 가라앉힐 수가 있고요. 살살 섞어주시고, 네, 살살 섞었지만 예, 망했네요.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로션의 점도는 아닌 게 보일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유화라고 하는 유화제를 만들 때의 특징이 뭐냐면 유화제는 원래 물층과 기름층을 섞어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섞고자 하는 수상층과 유상층만 혼합하고 거기에 유화제를 넣고 돌리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 유화제가 정확하게 유상층과 수상층을 혼합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층을 혼합하기 위해서 특정된 양이기 때문에 얘가 유화시킬 수 있는 친구는 여기 세 개가 끝이에요, 원래는. 근데 지금 저희가 막 섞었잖아요. 그 나머지가 다 섞여버린 덕분에
지금 밸런스가 깨졌다고 보시면 돼요. 어성초 추출물과 병풀 추출물은 물층의 혼합이 되는 친구들이고요. 글리세롤과 다이올은 물층에 원래 들어가는 친구들이지만 점도가 있어서 약간 기름처럼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도 기름도 아닌 친구들이 섞이다 보니까 상온유화제가 내가 뭘 섞어야 되는지 지금 혼란스러워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우에 점도 조절에 실패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대신에 색깔이 변했기 때문에 색깔이 투명하지 않고 뭔가 백색 계열의 색깔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유화는 됐지만 점도가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블렌더로 많이 섞어서 점성이 증가하지는 않고요. 이 경우에 응급처치로 상온 유화제를 조금 더 넣어서 혼합하는 경우에 점도가 증가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점증제라고 하는 잔탄검이라고 하는 제품을 팔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혼합해서 점성을 증가시킬 수는 있습니다. 네, 블렌더로 만들 수 있는 점성은 끝났고요. 상온 유화제를 여기서 조금 더 넣어주면 점성이 증가해서 약간의 좀 점도를 만들어 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는 상온에 조금 더 두다 보면 점도가 늘어난다고도 해요. 기포가 빠지면서 생기는 점도고요. 점성을 낮추려면 반대로 이 양을 줄이면 되고, 네, 어성초수를 더 넣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물과 기름의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수상유화, 지금은 물이 70%, 기름이 적은 양이에요. 대략적으로 지금 무게를 보시면 그 정도가 될 건데요. 한 7대1에서 물이 7, 물계열이 7, 이제 기름층이 한 1 정도로 저희가 잡는 걸 수상유화라고 합니다. 반대로 만약에 기름의 양을 좀 더 늘려주시면 점성이 더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시피가 기본이면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다른 물질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양의 조절을 하시면 얘 블렌더 어떡하죠? 아이쿠. 앞부분이 빠진다고요? 이게 빠진다. 어떡해요, 언니님. 이거 어떡하죠? 이게 잘 빠지는 게 아닌데. 블렌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블렌더로 조금 하신 후에 이제 손으로 저어주셔도 괜찮기는 해요. 이렇게. 네, 허브 오일 쓰셔도 돼요. 허브 오일 쓰실 때는 지금 이렇게 막 섞지 말고 몇 개 이제 다 혼합된 후에 몇 방울 넣고 이렇게 손으로 저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망한 작품이 나왔습니다. 네, 망했지만 처음부터 우리는 에센스를 만들었다고 치고, 네, 이건 에센스인 거죠. 네, 에센스라고 할게요. 똑같이 병 입구랑 네, 한번 소독해 주시고 여기다가 담아 주시면 됩니다. 상온 유화제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네, 에센스 대신 성공하신 거죠. 축하드립니다. 성공하셨습니다. 아마 상온 유화제의 양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갔거나 혹은 넣는 과정에서 오일이 조금 더 들어가셨을 수도 있어요. 오. 저는 이렇게 옮겨지는데, 저는 사실 이런 좀 주둥이가 있는 병이면 좋기는 한데, 네,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점도가 있어서 약간 쏟아지지는 않거든요.
네, 우드 스틱으로 살살살살 밀어서 병에 있는 거를 옮겨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좀 많이 해봐서 그런가 봐요. 네, 저는 일단 대략 옮겼고요. 네,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자, pH 페이퍼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성초 수하고요. 저 어성초 추출물. 네, 로션처럼 쓰시면 됩니다. 병풀 추출물이 특징이 약간 약산성에 해당이 될 거예요. 보시면 pH가 거의 변화가 되지 않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오. 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저희가 이제 약산성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피부에 지질막이 있어요. 피지막이. 네, 얼굴 번들거리는 그 개기름 친구들이 피지막이 생기면 그 친구들의 pH가 pH 한 7, 6 정도, 5에서 6 정도가 돼서 그 친구들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저희가 보습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밝혀지면서 약산성을 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오, 네. 옮기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종이컵 사용하셔서 종이컵을 이렇게 주둥이를 좀 만드셔가지고 덜어주시는 방법도 되고요. 제가 깔때기가 뭐지? 다이소 같은 데 가면 화장품용 깔때기들을 팔기는 해요. 근데 그게 주둥이가 좀 작아가지고 자주 쓰실 분들은 그런 걸 좀 구매하셔가지고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지금 이런 약간 유백색 이라고 할까요? 좀 아이보리 계열의 색상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병에 놓고 확인해 보시면 기포가 상당히 많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물질들이 혼합이 되면서 유화가 깔끔하게 일어나지 않았을 때 점도가 실패하면 이런 기포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네, 대략적으로 지금 반반일 건데요. 믹싱이 약해서 오일 입자가 잘 깨지지 않았을 때도 저희가 이렇게 점도가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블렌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점도가 생각보다 안 나오는 경우들은 기다리면 기포가 빠지면서 점도가 증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두셔도 되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온유화제를 조금 더 넣고 믹싱하는 방법이 있고 점도 조절제로 저희가 시중에 파는 알로에 겔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런 겔을 넣고 믹싱을 하는 것도 점도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냥 편하게 로션처럼 몸에 바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순서를 지켜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냥 컵이 있고요. 컵에 오일부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선생님 조금 천천히 하면 안 될까요? 아, 네. 다들 정리되셨나요? 이번에는 계량컵하고 안 닦아도 되나요? 네, 같은 계열 계속 쓸 거니까 이번엔 안 닦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는 유화제하고 오일층이랑 물층만 먼저 섞어서 정석대로 유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으실 때는 오일층부터 먼저 넣어주시는 거를 추천을 해요. 네,
오일층이 양이 적기 때문에 오일층부터 섞을게요. 저는 지금 녹차씨 오일 5g을 넣었고요. 자, 호호바 오일도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일 2개가 다인님 점도 성공하셨네요. 네, 들어가고요. 어성초수 들어갈게요. 계량컵 60입니다. 정희님 지금 녹차씨 오일하고 호호바 오일 하신 다음에 어성초수 세 번째로 네. 넣으시는 거죠? 네. 계량컵에 먼저 따라만 둘게요. 큰일 날 뻔했다. 자, 이걸 따라만 두고 요 상온 유화제 있죠? 아까 오일 따라 놓은 데 있죠? 여기에다가 상온 유화제를 미리 넣어 놓을게요. 뒤에 1g입니다. (1g을) 넣으실 때 지금 약간 볼록하게 꽉 채워서 넣어주세요. 선생님, 지금 녹차씨 오일하고 호호바 오일, 네, 그 위에 상온 유화제는 유화제. 계량컵에 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다 섞는 그냥 컵이요. 원래 다른 컵에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컵 2개 말씀을 드렸었죠? 네. 세 컵에다가 지금 기름하고요. 그러니까 오일층 2개, 녹차씨 오일, 호호바 오일 들어갔고요. 상온 유화제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까지 오셨나요? 네. 여기 상온 유화제까지 넣어주신 후에 계량을 해둔 어성초수, 네, 보이시죠? 이거를 요 오일층 있는 곳에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상태에서 블렌더로 유화를 할게요. 아까 막 섞어서 블렌딩 할 때보다 훨씬 더 뻑뻑하게 블렌더가 작동하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기름과 물 정량의 상온 유화제가 만났기 때문에 유화가 굉장히 뻑뻑하게 진행이 될 거고요. 색상 역시 처음 우리가 만들었던 약간 아이보리 계열의 색상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좀 하얀색에 가까운 형태가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정석대로 유화를 했을 때 나오는 색상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리고 유화가 잘 된 거는 저희가 보면 선생님이 뻑뻑한 게 맞나요? 네, 뻑뻑한 게 맞습니다. 네네. 보시면 유화가 잘 돼서 거품이 없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유화가 잘 돼서 점도가 한 번에 딱 잡히면 거품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나중에 발림성에서 차이가 좀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업계에서는 이걸 깨끗하게 이렇게 기포 없이 크림화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기술 스킬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완전 뻑뻑한 친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아직 추출물은 넣지 않았습니다.
점도 만드는데 다들 성공하셨나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되셨으면 플레인 요구르트 같아. 네, 그죠? 약간 플레인 요구르트 성상이 나오면 유화가 성공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유화가 되어야지 되게 잘 된 유화입니다. 네. 아까랑 완전 다르죠. 아까는 좀 이제 점도는 점도지만 막 거품 생기고 무슨 약간 라떼 만들듯이 막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네. 요게 품질의 차이가 이렇게 나오고요. 과거에는 블렌더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다 손으로 저었는데 이제 블렌더가 생기면서 인류 발전에도 이제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또 특징이 뭐냐면요. 네, 플레인 요구르트 정상입니다. 이게 저속으로, 그러니까 속도가 느리게 교반을 하면 이렇게 안 만들어지고 입자가 되게 덩어리가 많이 지고요. 앞에서 저희 쓴 것처럼 블렌더 같은 고속 교반을 사용을 하면 입자가 작아지게 되면서 이렇게 좀 제형이 발림성 좋게 덩어리 안 지는 제형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특징들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나머지 첨가제들, 네, 부가적인 친구들을 넣어줘서 이 제형을 유지를 시키면서 다른 물질을 혼합하겠습니다. 자, 이제 추출물 넣어줄게요. 자, 먼저 병풀 넣어줬고요. 어성초도 넣어주겠습니다. 보습을 위해 글리세린 넣어줄 거고요. 마지막으로 헥산디올도 넣어주겠습니다. 이미 유화가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들어가는 첨가제들은 만들어져 있는 이 크림에 그냥 혼합만 될 거예요. 플레인 요구르트에다가 저희 견과류 뿌려 먹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살살살살 우드 스틱으로 섞어주시면 전부 다 혼합이 될 거예요. 네, 꿀렁꿀렁하면서 요거트가 만들어졌네요. 이미 고르게 유화가 돼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간 첨가제들은 저희가 손으로 섞어줘도 입자들에 붙어서 같이 골고루 혼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원했던 이게 바로 기본적으로 화장품 회사에서 만드는 방식의 로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요거트처럼 잘 나오셨는지요? 네, 이렇게 제형이 만들어지면 성공입니다. 네, pH 페이퍼에 묻혀서 약산성인 거 확인을 했고요. 아까 거랑 잠깐 비교를 해보면 우리 첫 번째 만들었던 제품은 이래요. 저도 이렇게 줄줄줄. 네, 발라도 되니까요. 바르고. 자, 그럼 두 번째 만든 제품은 네, 이렇게 완전 로션처럼 약간 네, 이렇게 싹 붙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점도가 완성이 됐죠?
그 두 개를 한번 발라보시면 두 번째 만든 게 조금 더 넓게 발린다라는 게 좀 느껴지실 거예요. 네, 균일 혼합이, 그러니까 균일 혼합, 불균일 혼합을 기억하신다고 하면 이게 지금 정말 균일 혼합이 된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게 아직 현재 불균일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통기한은 6개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마 그 안에 다들 쓰시더라고요. 네, 저는 네, 몸에 이제 항상 요즘 같은 때 이제 바디 대용으로 이제 잘 바르고 있습니다.